안녕하세요. 링키즈랩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일입니다. 네, 접근성 팀에서 접근성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세미나 발표할 때마다 회사 이름이 바뀌는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퇴사하고 입사를 딱히 한 적은 없고요. 회사 이름이 바뀌거나, 네, 노란 회사에 인수되거나 분사되거나, 네, 갑자기 팀을 이렇게 옮겨주더라고요. 다른 회사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링키즈랩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까 형섭 팀장님 발표하실 때는 저거 막 움직여주던데 저는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시각장애인인데. 네. 언젠가는 한번 저거 타블라를 기대하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몸 및 마우스 이벤트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모바일 퍼스트 혹은 모바일 온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PC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PC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말하려면 우선 입력 장치의 접근성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PC 환경, 데스크탑 혹은 랩탑에서 쓰는 입력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대부분의 서비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들은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마우스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아주 명확하게 테스트되고 있고 동선도 아주 명확하게 테스트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죠. 근데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특히 만드는 분들은 타이핑 칠 때 말고는 키보드를 안 쓰니까 키보드에 의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테스트하는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를 사용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마우스는 되는데 왜 키보드는 안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우스는 죄가 없어요. 마우스는 내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내 할 일을 한다. 서비스 이용하는데 문제없이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 개발하는 과정에서 키보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마우스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에게 까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까방권 모르는 분 계시죠? 까임 방지권이에요. 까임 방지. 네, 마우스가 까이는 일을 좀 막아주고자 키보드의 사용성을 높여보는 발표를 준비한 건데요. 키보드 사용 관련된 접근성 지침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요.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오버 이벤트로 설명을 표시하고 있는 기능인데 마우스 오버로 설명을 볼 수 있다면 그래, 마우스가 들어갈 때 설명이 나오니까 키보드도 초점이 들어갈 때 설명이 나오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온포커스 이벤트를 통해서 정보 영역이 펼쳐지게 하고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보드 사용 보장 관련 지침들 준수할 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흉내가 안 돼요.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침의 다른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새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는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응? 나는 방금 전에 초점을 옮겨서 설명을 열었는데 난 의도한 기능인데 이게 왜 나오지? 다시 좀 더 아래로 살펴볼게요. 초점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초점을 받았을 때. 아니야, 나는 저걸 펼치기 위해서 초점을 넣었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봤던 것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펼쳐지니까 초점이 들어가니까 내용이 펼쳐지고 확인할 수 있다. 접근성 준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이게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웃자지는 다 했는데 뭐가 더 없을까? 한 번 더 지침을 생각해 봅시다. 초점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건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겠죠.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하려면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키보드 사용자가 초점을 이동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우선 생각을 해봐야겠죠. 키보드 사용자가 가진 의도, 초점 이동, 명확해요. 콘텐츠 탐색이고 조작을 위한 이동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보겠다는 거고 어떤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초점 이동 자체가 어떤 조작을 위한 게 아니고 조작을 위한 이동을 하려고 초점을 이동을 하는 거죠. 콘텐츠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뭔가 실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선 어떨까요? 아까 봤던 그 상황이죠. 설명을 펼치기 위해서 초점이 접근했다.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쇼핑 사이트의 장바구니예요. 이 사이트에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판매가에도 물음표를 판매가 정도는 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구매하기를 누르기 위해서 탭키를 눌러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계속 이동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있는 저런 초점들에 다 접근을 하면 초점에 접근했으니까 설명이 펼쳐져요. 이런 애들이 하나씩 계속 막 떠요. 대충 그 장바구니의 상품 목록을 지나가는데 9개 정도의 팝업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마우스 쓰는 사람들은 굳이 눌러서 보지 않는 정보를 계속 9번을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바른 것일까? 키보드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된 거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설명을 인식을 한 거고 내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서비스 이용하면서 물음표가 있다거나 펼치기 표시가 있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마우스 로벌에서 클릭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사용자는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부가정보 설명은 거의 안 보고 지나가요. 하지만 마우스 오버 이벤트를 키보드 초점 접근만으로 대응해준다면, 온포커스로만 대응을 해준다면 키보드 사용자는 그 부가정보를 나는 보고 싶지 않지만 항상 보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검사 항목에서 오류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들이 실행되는 거니까. 스크린 리더 사용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사례를 들어봤어요. 제목이 있고 도움말 버튼 있고 내용이 있고 제목, 도움말 버튼, 내용 이렇게 콘텐츠가 펼쳐져 있는데 도움말 버튼에 접근했을 때 설명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펼쳐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식이 돼요. 애초에는 내가 들은 콘텐츠는 6줄, 6개 정도의 객체였는데 실제로 내가 인식하는 거는 6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나는 내용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고 지나가야 하는 것인 거죠. 내가 활용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인지하고 싶지 않은 정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정보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인지해야 된다.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키보드 조작이 발생을 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콘텐츠를 역순으로 탐색하는 걸 가정해 볼게요. 내가 이미 인식한 콘텐츠는 6개 정도가 있었어요. 스크린 리더로 사이트를 접속하면 내가 키 조작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특정 영역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6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는 걸 확인하고 역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6번째는 내용 2에서 역순으로 올라가면 도움말 2 버튼이라고 읽혀요. 근데 온포커스에 의해서 기능이 실행되기 때문에 도움말 2에 대한 설명 내용이 추가로 아래로 펼쳐지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콘텐츠는 6개의 콘텐츠였지만 저 설명이 펼쳐지면서 8개로 양이 늘어나는 거죠. 도움말 안에 어떤 내용이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방금 전에 지나왔을 때는 내용 2 다음에 도움말 2였지만 나는 그냥 콘텐츠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 2와 도움말 2 버튼 사이에 도움말 2의 여러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거는 내 의도와 다른 거고 콘텐츠 맥락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의도하지 않은 기능이 실행된 거고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인식이 된 거고 의도하지 않은 콘텐츠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역시나 키보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선택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식을 주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 오늘은 냉면이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주는 대로 먹어 이 자식아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만 나는 냉면이 먹고 싶어요. 골라 먹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간단한 사례를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칙은 이거예요. 의도한 기능만 실행된 거고, 의도한 정보만 인식을 해야 되고, 의도한 콘텐츠 변화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정보는 내가 선택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서비스되는 어느 쇼핑 사이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저 배송비 설명 부분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설명 팝업이 열리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로 접근했을 때는 펼쳐지지 않아요. 온포커스 있을 때는 펼쳐지지 않고 내가 키보드로 엔터를 눌렀을 때만 내용이 펼쳐져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어느 쇼핑 사이트인데 마켓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저기가 몇 개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어느 쇼핑 사이트, 숫자로 된 쇼핑 사이트예요. 여기 가면 네, 배송비 추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배송비 추가에 대한 설명, 거기 물음표에 마우스 오버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여기는 클릭을 해야만 내용을 펼쳐볼 수가 있어요. 여기네요. 클릭을 해야만 내용을 펼쳐볼 수가 있고 키보드로 접근했을 때 온포커스로 펼쳐지지 않고 엔터를 눌러야만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 어떤 이벤트를 썼냐, 어떤 버튼을 썼냐, 링크를 썼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우스 사용자가 뭔가를 원할 때 마우스 오버를 해서 내용을 펼쳐보는 것처럼 키보드 사용자도 내가 원할 때 초점을 접근해서 엔터를 누르고 펼친 다음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봐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한 사례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 간단한 사례들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끝판왕을 만나볼 타이밍이 됐어요. 제가 원하는 끝판왕은 어쩌면 공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걸 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이트는 성동구청. 이 사이트 지금 사진 캡처 화면 보시고 이거를 왜 열어놨을까 바로 이해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따로 연락 주세요. 네, 이 사이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MB예요. 메뉴 영역. 메뉴 영역은 대부분 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 펼쳐지게 돼 있죠. 마우스 오버했을 때 펼쳐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마우스 클릭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개발자는 마우스 오버 이벤트였으니까 온포커스로 대응을 해서 키보드 초점이 들어가면 다 열려요. 지금 저기 보면 첫 번째 메뉴가 종합 민원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저 끝에 있는 성동 소개로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첫 번째 대메뉴, 두 번째 대메뉴, 세 번째 대메뉴, 네 번째 대메뉴를 다 하위 메뉴까지 싹 다 지나가야 성동 소개 안 보면 돼요, 사실. 근데 원하는 메뉴로 넘어가겠다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걸 다 지나가야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마우스 사용하는 분들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첫 번째 메뉴 펼쳐보고 여기 없네? 두 번째 메뉴 펼쳐보고 여기도 없네? 세 번째 그러다가 맨 끝에까지 가시는 경우 대부분은 메뉴를 보고 대메뉴에 선택해서 서브 메뉴 펼치고 바로 선택하죠. 근데 키보드 사용자한테는 이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너무 과도하다. 메뉴가 당연히 그렇게 열리는 거 아닌가? 마우스 오버로 뭐 좀 실행되면 안 돼? 온포커스로 뭐 좀 실행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스크탑 웹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던 인식을 하고 있지 않던 데스크탑 운영체제 혹은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사용성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확장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운영체제에서 뭐 작업 표시줄이 됐건 파일 탐색기가 됐건 설정 대화 상자가 됐건 키보드의 초점 이동만으로 뭔가가 실행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작업 표시줄에서 접근했을 때 이렇게 툴팁처럼 뜨잖아요. 키보드로 접근하면 걔도 내가 키를 눌러야만 그 안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파일 탐색기에서 오른쪽 클릭 많이 사용한다고 초점 넣으면 바로 오른쪽 클릭 되게 만들지 않잖아요. 라디오 버튼 당연히 선택하는 거니까 초점 들어간다고 바로 선택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조작했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건 소프트웨어만 그런 거잖아요. 웹은 아니에요. 당신이 웹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웹사이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메일, G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웃룩, 페이스북. 이 사이트에 가서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탭키를 한번 200번 정도씩만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요. 펼쳐지는 것도 없고요. 초점이 이동하는 것만 그냥 보일 뿐 뭔가 실행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툴팁 뜨는 거 정도밖에 없는 거죠. 사실 웹에서 해외 사이트를 글로벌 서비스 살펴보다 보면은 되게 의외로
초점에 의한 기능 실행 단 한 개도 없고 심지어 마우스 오버에 의한 기능 실행도 별로 없어요. 애플닷컴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버로 하위에 있는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만약에 키보드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하위 메뉴가 펼쳐지진 않아요. 키보드로 접근했을 때는 내가 선택했을 때만 확장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키보드 사용자도 너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인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복잡한 사이트도 초점 이동에 의한 기능 실행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사이트인데요.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네요. 네. 저 사이트 동영상이라서 모자이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스를 쳤는데 지금 저게 탭키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 쇼핑 사이트에는 몰이 8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각 몰을 한 번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몰에 접근하면 그 각 몰의 하위 카테고리들이 다 계속 열리는 거죠. 지금 저거는 제가 탭키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녹화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탭키만 누르고 있었어요. 저 끝까지 보시려면 9분 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첫 번째 몰에서 두 번째 몰로 넘어가는데 9분 30초 정도가 걸렸어요. 1초에 한 번 이상 누른 거죠. 그러면은 대충 9분, 60초치 9분이면은 540번 정도 누른 것 같아요. 누르다가 살짝 졸기도 했거든요. 근데 키보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기는 헬게이트를 열었다는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잘못 열었구나. 탭키로 못 나오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이트는 더 어려웠던 게 단순히 메뉴로 이동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메뉴 1뎁스, 2뎁스, 3뎁스, 4뎁스, 저게 5뎁스까지 있죠. 5뎁스까지 있는데 각 뎁스마다 그 링크에서 엔터를 누르면 각각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위 메뉴 펼치기, 페이지로 이동. 한 항목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로 펼치고 온포커스로 펼치고 엔터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저것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은 하나예요. 초점 이동만으로 기능 실행을 시키지 말아라. 요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사용자는 딱히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마우스 오버로 펼치고 클릭해서 실행하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 키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초점 이동으로 기능 실행시키지 말아라 했는데 초점이 이동 안 되면 안 돼요. 초점은 이동은 돼야 되고요. 초점 이동 됐을 때 내가 원할 때 엔터를 누르면 그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1단계 메뉴만 있을 때 마우스 이벤트는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마우스 오버를 하면 확장이 되고 마우스 아웃하면 확장된 건 축소되고. 그런데 다른 데와 다른 점은 키보드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해줬어요. 초점 이동할 때는 초점으로만 접근할 때는 기능을 실행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메뉴가 5개 정도 있는데 탭키를 누르면 메뉴 1, 메뉴 2, 메뉴 3, 메뉴 4, 메뉴 5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Shift 탭 누르면 또 5, 4, 3, 2,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메뉴 3이나 4를 보고 싶다. 메뉴 3이나 4에 갔을 때 엔터를 누르면 그 메뉴가 확장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메뉴를 확장시켜서 그 하위 메뉴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기존 같으면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메뉴 1의 하위, 메뉴 2의 하위, 메뉴 3의 하위를 다 거쳐야 메뉴 4까지 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키보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정의해준다면 이렇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네, 2단계 메뉴까지 펼쳐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역시나 마우스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대충 만드셔도 돼요. 키보드만 고민해 주시면 돼요. 키보드 역시나 이번에도 초점이 접근했을 때는 기능 실행시키지 마세요. 그게 기본이니까. 만약에 1번 초점처럼 하위 메뉴가 펼쳐진 곳에 접근했을 때 하위 메뉴가 펼쳐진 곳에 접근하면 이때는 엔터를 누르면 메뉴가 접히면 돼요. 펼쳐진 거니까 접어야죠. 펼쳐진 걸 더 펼치는 건 못하잖아요. 펼쳐진 건 접는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이뎁스 메뉴들에 접근해서 엔터를 치면 그 메뉴가 실행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위 메뉴가 펼쳐지지 않은 메뉴 3, 저기 1뎁스에 있는 메뉴에 접근해서 엔터를 누르면 거기선 하위 메뉴가 펼쳐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키보드 사용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인터랙션을 정의를 해보는 거죠. 이번엔 3뎁스까지 있는 메뉴가 있어요.
3뎁스까지 열리고 심지어 예전에 증권사에서 4뎁스까지 열리는 메뉴를 봤는데 그 메뉴는 100개 넘게 세다가 포기했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1뎁스 첫 번째 메뉴에서 1뎁스 두 번째 메뉴로 이동하는 건너뛰기 링크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뎁스, 3뎁스로 넘어가는 건너뛰기도 만들어지고요. 내비게이션 안에서 또 내비게이션 해야 할 정도의 메뉴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그때는 키보드 인터랙션 정의를 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나 3뎁스까지 열릴 때 똑같아요. 2뎁스하고. 만약에 2뎁스 메뉴에서 하위 메뉴가 펼쳐져 있지 않다. 그럼 엔터를 눌렀을 때 하위 메뉴가 펼쳐지면 돼요. 그리고 하위 메뉴를 펼쳤을 때는 엔터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접히면 돼요. 펼쳤다, 접었다, 오므렸다, 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더 이상 펼쳐질 게 없는 상황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그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우스 쓰는 사람도 편하고 키보드 쓰는 사람도 편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키보드 사용자한테 좀 더 편리한 GMB 메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전맹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여기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대부분의 메뉴는 링크로 만들더라고요. 링크로 만드는데 음성으로 들어보면은 하위 메뉴가 확장되었냐는 무관하게 들리잖아요. 메뉴 E 링크, 뭐 서브 메뉴 A 링크, 서브 메뉴 B 링크, 펼쳐졌는지 접혀졌는지 이동을 하는 건지 전맹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링크가 하위 메뉴가 펼쳐졌는지 접혔는지 혹은 이동을 하는 기능인지 알 수 있도록 링크 텍스트를 좀 잘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요거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예요. 뭐 1번하고 4번 초점처럼 하위 메뉴가 펼쳐져 있을 때는 뭐뭐뭐 확장된 링크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번이나 3번에 접근했을 때는 하위 메뉴 접혀 있으니까 뭐뭐뭐 축소된 링크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리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인라인 텍스트로 숨김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기 5번 초점이 조금 고민이었어요. 마지막 뎁스여서 이동 기능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 링크 확장된 축소되면 빼버리고 간단하게 뭐 서브 메뉴 B1 링크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다 조금 더 친절하게 나는 접근성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나라의 접근성을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면은 서브 메뉴 B1 이동 링크, 서브 메뉴 B1 바로가기 링크 이렇게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나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네, 이제 마지막 단계를 볼게요. 제일 어려운 단계. 아까 그 되게 메뉴 많이 열리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고민하다 나온 방법이에요. 거기가 그냥 쓱쓱 지나가가지고 힘들어요, 거기는. 근데 그 사이트에서 하위 메뉴가 열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일단 초점 접근은 마우스는 똑같이 쓰니까 아예 정의를 안 했고요. 키보드로 접근했을 때 초점 이동했을 땐 절대 뭐가 실행되면 안 돼요. 그 무조건 기본이고요. 지금 보면은 1번 초점에 보면 하위 메뉴가 열리지 않은 서브 메뉴 A 링크가 있어요. 여기에는 접근했을 때 음성으로는 서브 메뉴 A 축소된 링크라고 읽어주고 만약 거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하위 메뉴가 열리도록 구현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번 초점처럼 하위 메뉴가 열려진 상태라면 엔터를 눌렀을 때는 접혀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여기는 페이지 이동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하위 메뉴도 열려야 되지만 그 항목에서 페이지 이동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능을 좀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축소됨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확장됨이 되지만 확장됨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한다. 하위 메뉴가 펼쳐진 거에 따라서 링크의 기능을 바꾼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메뉴가 펼쳐진 링크에 접근하면 서브 메뉴 B 바로가기 확장된 링크라고 하는 거죠. 확장된 링크라고만 해줬을 때는 엔터를 누르면 얘는 축소가 돼야 되는 건데 바로가기 알려주고 확장됨을 알려줘서 여기서 만약 엔터를 눌렀다 하면 아 이거는 바로가는 기능이구나, 상태는 확장됨이구나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건 역시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리아 해지 팝업을 쓰셔도 되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하위 메뉴가 없이 3번 초점에 접근했을 때는 서브 메뉴 B1 바로가기 링크 이렇게만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기능으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온포커스로만 하위 메뉴가 펼쳐지던 것을 엔터로 펼쳐지도록 해주고, 펼쳐졌을 때는 엔터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한다 라는 조건을 다는 거죠. 그리고 링크 텍스트는 확장된 축소됨을 알려줘야 되고, 바로가기 기능이 실행되기 전에는 바로가기 확장됨이라고 달아준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전면 시각장애인이더라도 이 메뉴가 펼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기존에 안 하던 작업이라서 반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메뉴를 보고 판단하는 과정들은 전면 시각장애에선 그 부분이 제외가 돼요. 우리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테스트를 할 때도 메뉴가 펼쳐지고 이동하고 콘텐츠가 바뀌고 하는 걸 판단하고 음성으로 듣지만, 전면 시각장애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한 번에 하나의 링크, 한 번에 하나의 텍스트만 듣기 때문에 콘텐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콘텐츠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 그런 상태들은 음성 프로그램에게 텍스트를 통해서 분명히 안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저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갈게요. 지난번에 20분 초과했다가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키보드 사용자의 UX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사용자의 UX만 연구하지 말고 이 서비스를 키보드로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경험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우스만 사용자가 아니고 키보드도 사용자라는 것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세미나에 항상 등장하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항상 제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 자리에 등장했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여자친구가 아내로 변신을 했어요. 아내가 돼가지고 집에 안 가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같이 살게 됐는데, 둘 다 저시력이라, 혹시 예전에 다른 여자분 사진 보셨으면 기억에서 지우시는 게, 네, 부탁드려요. 네. 둘 다 저시력이라 그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만 산에는 올라가지 못해요. 산에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내랑 둘이서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우리 못 내려오면 그냥 119 부르자. 못 내려오겠다는데 헬리콥터 태워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 없나 산책할 곳을 찾다가 화담숲이란 곳을 알게 됐는데, 이 화담숲은 경사로로만 구성된 산책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높이까지 산책로가 있는데 모노레일도 있지만 다 경사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거나 유모차를 끌고 왔어도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좀 놀라웠던 거는, 보통 나무로 된 데크들을 설치했을 때 왼쪽 위에 보면은 계단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경계선을 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위험하지 않게. 저시력 입장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경계선에서 발을 헛딛지 않도록 노란색 경계선 테이프를 붙여줬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경사로 옆에 있는 턱에도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본 거는 지금 처음 봤어요, 이 사례에서. 그래서 저 턱에도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의하라고 노란 테이프를 붙여줬구나. 야, 쩐다 여기. 디테일 쩌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다가 더 놀랐던 거, 마지막 사진이죠. 저 한 병밖에 안 되는데 붙여놨어요. 나는 저 안 보여서 난 어차피 안 걸리는데? 그렇지만 누군가는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걸렸을 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만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GMB 메뉴, 몇 명이나 쓴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툴팁, 그냥 초점 지나가면 되지 뭐 몇 번 더 누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사용자라도 편리해질 수 있다면 1이라도 바꿀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 접근성을 하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최후의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